네,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4주차 첫 번째 영상 보셨을 때 그 인트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영상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죠. 뭐 음악을 갑자기 소리를 좀 크게 틀어놨던 분들은 갑자기 좀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두 번째 영상을 찍기 직전에 한 2시간 동안 장장 제가 2시간 동안 그걸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영상을 보는 어떤 그런 퀄리티 어떤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어 저도 어차피 이제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쭉 갔다가 소위 말하는 원테이크로 쭉 갑니다. 가서 그냥 탁 끊고 그냥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좀 그냥 어쨌든 이 영상 강의가 뭐 영상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말 실수를 한다거나 갑자기 뭐 말을 하다가 조금 뭐 버벅거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타 영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인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닝입니다. 이제 피트니스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끝맺음으로 가고 있는데 자전거 타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스핀 바이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핀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음악에 맞춰서 에어로빅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눈치 없이 꼭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발 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음소거를 시키지 못한 제 잘못이긴 한데 저도 핸드폰에서 떠나서 살고 싶고 전화가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그냥 넋두리를 냈습니다. 어, 자, 페달링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페달링이 충분할 때 안무를 따라하는 것이 좋으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운동을 쉬어야 한다. 예. 그것보다는 두 번째 줄에 이제 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강사들도 이 스피닝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영상을 곧 보면 알겠지만 어, 무릎에 하중을 많이 두게 되기 때문에 좀 무릎 손상이 많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관절염이 온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주변에 어떤 인대라든지 건에 손상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음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무릎의 통증을 그때그때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것이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우리가 음악을 틀면서 그 음악이 취해서 하다 보면 술에 취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에 있던 통증들을 조금 잊게 됩니다. 순간순간 감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대부분이고 운동이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밌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무릎을 싸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닝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뭐 사람들이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별로 안 돼서 투자 대비 가치가 떨어지고 인테리어나 어떤 기구를 투자하는 그 투자금에 비해서 강사료가 많이 나가게 되고 쉽게 말해서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사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아서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고민은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영상은 이미 이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편집된 영상이라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 맞춰서 강도가 설정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웜업을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웜업을 하게 되고, 이것처럼 이렇게 웜업을 합니다. 웜업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강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네. 한 중간쯤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페달링도 빨라지게 되고, 왜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느냐?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 동작이 빨리 안 나오네요. 찾기도 어렵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운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동작이죠, 이 동작.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동작. 지금 이 동작을 그냥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체중을 완전히 실으면서 지그재그로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에 손상이 많이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좋다고 영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이미 많이 지쳤죠, 사람들이. 한 30분 지나니까. 자, 그래서 스피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너무 수업이 어그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자, 이제는 피트니스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어떤 피트니스 산업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제 어떤 국민 소득 수준도 높아진 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중국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트니스 산업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여유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국가에서 좀 이 산업이 잘 발달하게 돼 있는데, 중국은 그 격차가 너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땅덩어리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트니스라는 산업이 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즐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 2014년, 15년을 이후로 해서 중국의 피트니스 산업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피트니스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15년에 지인의 어떤 권유로 중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때 가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그때 갔다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미래를 두고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그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중국의 피트니스 산업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중국 정부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등의 발표를 통해서 지역의 체육시설 확대 보급과 건강 증진을 국가 전략 차원으로 독려하고 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피트니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피트니스 산업이 중국에서 지금 2011년부터 2020년에 이제 중국이 일상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는데, 2011년에는 이제 3억 7,186만 명, 지금 단위가 만 명이죠. 이렇게 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쭉 가서 4억 3,500만 명까지 약 1억 명 가까이,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지금 피트니스 이게 일상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구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그만큼 지금 피트니스 산업이 전망이 좋다는 거죠. 어, 지금 피트니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제고됨에 따라서 피트니스 시장 규모가 매년 평균 11.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 이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웬만한 기업이 이 피트니스 산업에 뛰어들면 거의 망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피트니스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정도의 상승률을 타고 있는 어떤 그런 국가에서 피트니스 산업을 하면 상권을 전혀 모르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떤 그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관련 산업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피트니스 시장 규모는 어, 1361억 위안으로 5년 전인 2010년 대비 66.3% 증가, 그리고 5년 후인 22년은 약 1909억 위안으로 4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2020년입니다. 지금 2020년인데 현재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2020년 전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상황을 조사하지는 못했는데 이 정도로 40%의 증가를 전망할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피트니스 산업의 시장 규모가 이 정도로 크고 비전이 있다면 예, 저도 재밌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좀 뭐 기복을 좀 많이 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국민들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가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뭐 서플리먼트나 이런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넓히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라서 우리나라도 피트니스 산업의 전망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피트니스를 접하는 그 의도가 성격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업주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좀 너무 사업성으로 좀 이런 피트니스 산업이 좀 가고 있다, 흐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같이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동다운 운동을 지도하고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됐을 때 국민 전체의 어떤 이 피트니스를 대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의식 수준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 관심도에 맞춰져서 그 운동을 제공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운동의 어떤 본질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 중국 피트니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2009년에는 2,959개에서 2014년에 3,662개, 2개까지 이렇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4,425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진짜 엄청난 건데요. 중국이라는 게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넓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증가폭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도시화가 이미 된 그런 지역에만 돼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좀 가까운 베이징이라든지 뭐 칭다오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체육총국이 발표한 2016년 헬스 트레이너 직업 발전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피트니스 클럽 회원수는 663만 명, 66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이 663만 8천 명이 트레이너다. 예,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 사실은 근데 트레이너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좋고, 그만큼 비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그 트레이너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고 하든지 어떤 지도 수준도 사실은 중요하겠죠. 자, 그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피트니스 클럽의 수 및 증가 추세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복이 있다고 그랬죠. 중국 피트니스 클럽의 회원수 및 증가 추세가 클럽의 증가 추세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 한편으로는 좀, 네, 어쨌든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러운 중국의 피트니스 산업에 대해서 그냥 부러운 모습들을 보고 그 어떤 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증가 추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동료가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체육에 지원되고 있는 특히 이런 이제 국민체육 증진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이나 뚜렷한 지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 마인드를 기르고 투자하고 뭐 망할 때도 있고 또 흥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피트니스 산업이 되게 조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국민체육센터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되게 저가로 이제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피트니스 센터에 사람들이 못 먹고 살죠. 예.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들은 되게 좀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국민체육센터 뭐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허가를 내주고 사업해라고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보장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 야생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자, 이거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너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1인 기업, 1인 사업자임을 인식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너가 되거나, 뭐,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주와의 어떤 마찰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그냥 제조업이라고 하든지 생산직이나 이런 회사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무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는 그런 기업에 비해서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고객에게 적극성을 가지고 고객을 내 비즈니스 상대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누가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자 의식을 가지고 직원이지만 본인이 어떤 사업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미래도 다르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10중 8구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회의감을 느끼면서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다른 데 가면 다르냐?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회사의 매출을 올려라. 센터의 매출이겠죠. 자기가 돈을 벌고 싶으면 회사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자기가 회원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회원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회원이 자기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고객이 된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그냥 회원이 것도 되지만 자신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하는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 퍼블릭 회원이라 하더라도 뭐 수시로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회원한테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시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개인 지도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트레이너를 찾지 않고 나한테 말 걸어준 트레이너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기 매출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회사 매출을 결과적으로 올리는 거지만 자기가 돈을 더 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피트니스 사업은 피트니스 센터의 어떤 운영 방식은 트레이너와 사업주 입장은 윈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잘 되는데 트레이너가 말아먹고 있다.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트레이너가 잘 된다면 사업주도 잘 됩니다. 근데 그래서 트레이너가 한 명 한 명의 트레이너들이 그런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에 소홀하지만 이거 뭐 위에 두 번째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자신을 어필을 하고 지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마케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다른 블로그라든지 개인적인 블로그를 가지는 것도 좋고요. 그런 쪽으로 자기가 몸을 만들어서 올리고 내가 운동을 하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 직업이 뭔지 이렇게 자꾸 노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컨택이 들어오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센터 내에 있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차별화된 자신만의 기술과 상품을 가져라.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다양한 운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결국 회원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필라테스를 잘하고 누군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하고 누군가는 요가를 잘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너를 하더라도 요가에 대한 원리, 필라테스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특별한 원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다양한 기호를 가진 회원들에게 그만큼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약간 편입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회원들도 조금 다른 생각으로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생각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자신이 상품입니다. 자신이 상품인 거는 결국은 비주얼이 될 수도 있고, 예, 몸매가 될 수도 있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몸매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자기 관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돼야 되고, 트레이너다운 트레이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만큼,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잘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자기 관리가 잘 됐을 때 벌이 찾는 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회원에게 가서 좋은 마인드로 그 회원에게 뭐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그런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거기는 얼굴도 있지만 몸도 있고 복장도 따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피트니스 산업에 대해서 4주 동안의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영양학에 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뭐 시간 뺏기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학교 가서 수업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어,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뭐, 구글 클래스룸에,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 4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배우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